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육아가 힘에 부친다는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 요즘, 애 하나도 데리고 다니기 어려운 내가 어떻게 둘이나 낳았을까 싶은 요즘, 아이의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데 제 마음도 모르는 제가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싫어. 요즘 첫째가 자꾸 선생님이 싫다고 해요.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당황했지만 이유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아마 지적을 많이 당해서일 거예요. 지난번 상담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아이가 몸으로 노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잘 엉겨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제지를 시키고 있어요.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싫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지만 제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인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면서 버릇이 없어진 건지도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반 아이들이 12월생인 저희 아이보다 다 원령이 빨라서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신랑의 한마디가 마음을 좀 가볍게 해줬습니다. 아니, 자꾸 선생님이 싫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어린이집을 바꿔야 돼? 아니, 애가 선생님 싫어할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보니 저도 어릴 때 모든 선생님을 다 좋아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길동이 화났어.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 그랬어? 우리 길동이가 왜 화가 났을까? 길동이 친구들 때문에 화났어. 요즘 자꾸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냐고 물어도 아직 30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 감정을 말로 고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 늦된 우리 애가 앞으로 계속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과 지내게 될 텐데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친구들의 마음을 못 헤아려서 왕따가 되진 않을까? 엄마는 거기에 한글을 못 대서 그런 거라며 한글을 가르치라는데 오죽하면 진짜 그런가 싶어져요. 사실 제가 따돌림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첫째가 주변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내는 것 같으면 마음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마음 좀 알아주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제게는 껌딱지 둘째가 있죠. 이제 6개월이 막 된 아이는 10kg. 덩치도 커서 돌쟁이처럼 보이지만 애기는 애기더라고요. 저랑 있을 땐 세상이 너무 궁금하고 방긋방긋 잘 웃는 애가 저랑 떨어지기만 하면 요즘 뭐 다 때려 부수는 게 유행인지 지구 부셔 우주 부셔 이런 말을 많이들 쓰던데 우리 둘째는 울음소리로 건물을 부술 것 같아요. 물론 저랑 붙어 있으면 울지 않으니 문제가 없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친정엄마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너 집에만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우울해 보여서 안 되겠어. 운동 좀 다녀. 내가 회원권 끊어줄게. 애기는 엄마한테 맡기고 다녀와. 그렇게 아침마다 5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오게 됐는데요. 애가 저랑만 떨어지면 우니까 그 시간에 최대한 재우려고 노력도 하지만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유, 겨우 1시간 갔다 오는 건데 뭐. 엄마한테 맡기고 얼른 운동이나 다녀와.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맡기는 제가 안 괜찮은 거예요. 엄마 돈이 아까워서라도 짧고 굵게 운동하고 오려고 하는데 둘째가 너무너무 심하게 우니까 운동을 뛰어갔다가 뛰어오면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 있어요. 엄마가 그래도 힘들게라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운동도 다녀오지만 볼 때마다 얘는 언제 커서 덜 우나 싶게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그래요. 그렇게 우는 걸 달래주느라 첫째만큼 사진도 못 찍어주고 있고 나중에 후회할까봐 사진 많이 찍고 싶은데 도저히 힘이 안 나요. 남편도 육아에 참여하는 편인데 자는 시간만 되면 첫째, 둘째 둘 다 저한테 들러붙으니 그냥 몸을 반 찢어서 주고 싶을 정도예요. 이젠 숨만 쉬어도 피곤해요. 그나마 체력이 붙어서 화는 덜 내는 것 같지만 애 울려가며 운동을 꼭 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첫째 마음도 읽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제 멘탈은 왜 이리 유리 같은지 방법도 답도 모르겠고 이런 제가 밉고 싫어요. 다들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우시나요? 제 멘탈 좀 업로드해서 케어해주세요.
네, 오늘 안방극장은 급하게 멘탈 케어를 부탁해 오신 한 엄마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사연 오랜만에 익명으로 왔습니다. 네. 아마도 육아에 너무 지쳐서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 이름도 홍길동, 길동이로 불러봤네요. 오늘 얘기하는 동안 길동이 네. 엄마 괜찮죠? 자, 길동이 엄마 우선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길동이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아요. 맞아요. 진짜 경중의 차이지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오늘 엄마들의 놀이터에서 놀면서 얘기 많이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요.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여전히 영희 씨는 가명을 잘 지으시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길동이 엄마가 네. 어디서부터 힘든 건지 한번 봐야겠어요. 길동이 동생이 이제 6개월 접어들었으면 그동안 몸조리도 하고 아이가 어려서 힘들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벌써 10kg면 엄청 아이가 워낙 건강하네. 건강하네요. 감사한 일인데 아무래도 아이를 안아주고 하려면 엄마의 체력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 길동이는 유춘기가 온 것 같죠? 아니 길동이 동생한테 집중하던 와중이라 네. 길동이의 유춘기가 엄마는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네, 그죠? 맞아요. 우리도 다 경험했던 거라 가지고 엄마들은 길동이 엄마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맞아요. 아니 저는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또래보다 생일이 늦어서 걱정인 거. 네, 우리 둘째도 11월 말생이라 또래보다 여러모로 늦거든요. 뭐 키는 물론이고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좀 발달도 또래보다 좀 늦거든요. 그래서 누가 몇 살이라고 물어보면 5살이에요. 근데 생일이 늦어서 거의 4살이에요 하고 꼭 뒷말을 붙이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지래. 왜냐면 5살로 안 보일까 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조차도 애를 4살로 대해요. 근데 저 아는 사람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어쨌든 5살이면 5살로 보고 훈육할 건 훈육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마음에서 애를 4살로 대하니까 애도 4살에 맞게 행동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일이 늦든 어떻든 일단 애가 5살이면 마음에서 먼저 5살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애도 거기에 맞게 금방 성장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네. 그렇네 진짜. 저는 둘째가 다른 건 문제 없는데 엄마 눈에는 좀 잘 안 먹는 것 같고 그래서 키도 안 크고 살도 안 찌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그리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아직 글을 몰라요. 진짜 속성으로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첫째는 스스로 글을 떼버려가지고 둘째 이런 상황이 좀 당황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첫째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셋이면 아이들끼리도 상대적으로 더 비교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둘인데 셋이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비교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진짜 맛이 다 달라요. 진짜 어쩐 근데 이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엄마들이 있어요. 첫째는 했는데 둘째는 왜 이러지? 얘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뭐 그러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엄마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아. 키우다 보면 뭐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들에 좀 의연하게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새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길동이 30개월이면 애기죠, 애기죠, 진짜. 선생님 싫다 했다가도 다음날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기준에 맞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사연 보면 선생님이 싫다 한 게 선생님이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럴 거라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엄마의 예측인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아주 가벼운 뭐 길동이만의 이유? 아무튼 선생님 싫다 하는 건 뭐 길동이 아버님 이야기처럼 그럴 수 있다 넘기면 된 것 같은데 아이가 친구들보다 늦어서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아이의 말 때문에 엄마가 조금은 앞서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걸 이해는 하지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좀 미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진짜 성격도 수시로 변하지만 맞아요. 뭐 노는 패턴 또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정말 수시로 변하거든요. 맞아. 우리 첫째도 어느 날은 애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또 어느 날은 진짜 따인 것처럼 혼자 놀아요. 또 어느 날은 자기가 핵 인싸인 것처럼 또 애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또 어느 날은 또 혼자 놀고 이게 되게 바뀌어요. 그리고 언제는 이 친구가 너무 싫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얘기를 해. 맞아. 근데 언제는 이 친구가 너무 좋대. 그래서 막 빨리 놀고 싶다고 우리 집에 데려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집에 가자고 얼마나 보채는지 몰라요. 아유, 네. 자주 바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길동이 인생이 글쎄 뭐 인생 10분의 1 살았나? 제가 봤을 때 안 살았거든요. 10분의 1도. 진짜 그런 걱정을 좀 내려두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30개월이잖아요. 30개월. 정말 아이들은 수시로 변해요. 맞아. 길동이가 몸으로 노는 걸 좋아해서 뭐 엉기는 걸 친구가 싫어해서 제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가 뭐 불편해할 정도로 그러면 선생님이 제지시켜 주시고 뭐 길동이가 그러기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맞아. 다른 친구가 길동이한테 그러면 뭐 길동이도 귀찮아할 수도 있죠. 저라면 그냥 친구 살살 만지라고 장난감 갖고도 놀 수 있다고 네. 꾸준히 이야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친구 때문에 화날 수 있죠. 맞아요. 엄마는 친구 때문에 화날 때 없어요? 왜 부부 사이에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정민 씨 이야기처럼 아이는 수시로 무시로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30개월이면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늦다고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아직은 엄마의 생각이죠. 이제 엄마도 본인이 경험하신 게 있어서 더 움츠러드시는 것 같은데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며 울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엄마가 기민하게 반응해서 잘 대체해 주실 것 같고요. 맞아요. 아니 저도 엄마가 된 지 몇 년은 안 됐지만 애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 진짜 엄마 마음이 강해야 하는구나. 맞아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엄마가 마음이 강해야 아이도 뭐 마음도 몸도 뭐 건강한 아이로 자라지 엄마가 약하면 진짜 육아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내가 강해야지 해서 되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또 주변 엄마들과 또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마음도 배워나가야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마도 이렇게 아이가 둘이 된 상황은 처음인데 그래서 더 이 모든 것들이 더 스트레스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럴 땐 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좀 내려놔 보세요. 특히 둘째가 붙어 있으면 첫째에게 미안해지기도 하고 특히 길동이 같은 상황이 생기면 엄마는 미안한 마음이 커지는데요. 그런데 첫째는 그러면서 첫째가 돼요. 맞아요. 마지는 달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맞이가 되는 거예요. 나름 맞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두고 아직 말을 못하는 길동이한테 왜 어떤 친구 때문에 화났어? 하고 그 상황에 계속 넣는 것보다는 엄마가 길동이를 1번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많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의 마음을. 아이도 결국에 나름의 마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아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길동이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와 대화가 안 돼도 그냥 첫째에 대한 마음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둘째도 제가 뭐 육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연만 보면 어머니가 운동 안 시켜주셨으면 정말 24시간 아이를 몸에 붙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길동이 어머니. 네. 안 그럼 우니까. 네. 직접 길동이 엄마가 육아하시는 걸 본 건 아니지만 그 6개월 이제 접어들었으면 이제 막 기어가려고 하고 그럴 시기죠. 엄마 손 많이 가는 시기. 진짜. 이유식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많은 부분을 같이 해서 더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이도 훈련이 되고 익숙해지면 적응을 하거든요. 엄마가 운동 다녀오라고 애 봐주신다고 하면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정민 씨? 너무 우리는 안 보내줘서 진짜. 못 가는 거잖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애는 네. 엄마의 마음까지 맡겨두시고 본인을 위해 그 시간을 좀 즐기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친정 엄마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 정말 그 지원군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엄마가 봐주실 때는 이것저것 생각 말고 진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이가 엄마랑 하루 종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몇 시간도 아니잖아요. 잠깐 떨어지고 금방 만날 건데 맞아. 애가 울고 엄마를 찾으면 돌아와서 더 많이 엄마가 놀아주시고 또 애한테 더 많이 반응해주면서 보상해주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육아를 24시간 하면 정말 지쳐요. 네, 진짜. 엄마도 보충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요즘 엄행아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네. 네. 그 시간을 좀 최대한 즐기면서 재충전을 하시면 훨씬 육아가 좀 쉬워지시고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엄마가 돈 내주신 게 아까워서라도 간다 그러셨는데 그것보다 운동에 좀 더 목표를 두세요. 맞아요.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몸이 또 건강해지면 마음도 같이 건강해져요. 네. 보니까 어머니가 바라시는 것도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우울해진다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사연만 보면 길동이 엄마가 운동하고 와서 엄청 미안해하면서 막 오자마자 아이 우는 거 막 달랜다고 아이부터 안아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6개월 아기도 느끼거든요. 말도 다 알아들으니까요. 운동을 갈 때도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건강하려고 우리 길쓰기 안아주려고. 길쓰기요? 네. 길쓰기 어때요? 이것도 좀. 이것도 잘 지었어요. 네. 네. 아무튼 엄마가 튼튼해지려고 운동 다녀올게 하고 웃으면서 나가고 와서도 아이가 울고 있어도 엄마 다녀왔어. 우리 길쓰기 잘 있었네 하는 거죠. 맞아. 엄마가 잠시 길쓰기 자리 곁을 떠난 걸 미안해하거나 그런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소리가 큰 건 뭐 엄마는 아빠 닮은 거 아닐까요? 우리 막내도 저 닮아서 목소리가 너무 커요. 진짜. 너무 공감되네요. 아니 아이도 다 알아듣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엄마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이에게 완벽하게 잘해주려는 그런 욕심부터 먼저 버려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도 엄마도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얘가 이러면 어떡하지? 얘한테 이렇게 못해줘서 어떡하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못해서 어떡해 이런 것보다는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나는 이 정도가 최선이야라고 인정을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지금 너무 행복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걱정만 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애들이 예쁘고 맞아. 아까워요. 맞아. 근데 잘 때 둘 다 엄마랑만 자려고 하는 거 대다수 애들이 그래요. 맞아요. 진짜. 우리 집도 아빠 좋다고 방금까지 그래놓고는 자는 건 왜 또 저랑만 자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 너무 똑같아요. 진짜. 심지어 우리 집은 애들이 저를 베고 자요. 저도 그래요. 저를 반반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둘이 막 싸워요. 서로 베다가 둘이 막 머리 부딪히고 해가지고 그리고 한 해는 엄마 나 사랑 안 해준다고 하고 또 한 해는 또 제 걱정을 그렇게 해요. 막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래서 웃기겠어, 우리가 진짜. 없어야 엄마가 편한데 우리가 빨리 자야 엄마가 쉬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우리 첫째가 네, 막 그렇게 하고 막 우리 첫째가 또 빨리 커서 따로 자야 되는데 그래야 엄마가 푹 자는데 막 계속 이래요. 나를 깔아 뭉개면서 동시에 왼쪽에 있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사령타령을 해요. 둘째가 뽀뽀도 안 해준다, 뭐도 안 해준다, 뭐도 안 해준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진짜. 예전에는 저도 잘 때 그래서 화도 되게 많이 내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각자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네. 어느 집이나 다 같아요. 진짜 저희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엄마도 아이도 오늘이 다 처음이에요. 매일 어떤 상황들이 올지 모르거든요. 또 아이는 엄마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더 많고요. 사연 끝에 뭐 둘째 사진도 많이 못 찍어주는 것까지 미안해 하셨는데 지나고 후회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저도 보면 첫째 때는 SNS에 뭐 출산 후기부터
육아일기 다 쓰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고 그랬는데 둘째는 놓치고 안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셋째는 뭐 말해 뭐해요.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첫째처럼 둘째도 모든 걸 다 챙겨주고 그러면 좋지만 그게 또 안 돼도 어때요? 괜찮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시간 너무 금방 지나가요. 진짜 맞아. 금방이에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아이도 엄마도 겪고 지나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운동 가서 그냥 다 불태워 버리세요. 너무 좋겠다 진짜. 네. 막 억지로 무작정 막 힘내라 무조건 즐겨라기보다 그 시기를 지나온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좀 더 즐겼어도 괜찮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첫째가 10살이 됐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아이의 마음이 자라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하더라고요. 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엄마가 아이와 교감하고 이야기 나눠야 할 부분이 있겠죠. 저도 내일을 몰라서요. 아이가 자랄수록 엄마의 고민도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물어보고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씨, 그죠? 예. 인사도 해야겠어요. 아, 네. 육아는 즐거운 거예요, 진짜. 네. 힘들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세뇌를 시키세요. 즐겁다. 네, 그렇게 아이들과 좀 오늘은 그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즐겁게 보내자고요. 아쉽지만 그 즐거운 육아를 하러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운 추억들 그냥 기억으로 날리지 말고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놀이터에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사연 한가득 육아의 스트레스를 담아내신 길동이 엄마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가 힘이 좀 되셨을까요? 그래요. 지금 한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둘째는 막히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사람이 되려 시도하는데 말을 못하니 울음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시기고 첫째는 또 30개월 형아. 둘 다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엄마가 슈퍼 엄마는 될 수 없더라고요. 엄마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담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엄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명심하시고요. 길동이 엄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